2020년 6월 29일 현재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좀 이따가 다시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은 저는 진리라고 생각하고요. 인간이 또 그런 이유로 바이러스와 인간 또는 세균이나 다른 생명체들과 격리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자연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생존하는 것이 보다도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감염병 전문가는 아니지만 외과 전문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0년 6월 29일 오전 7시 현재 코로나 전세계 현황판인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1000만 명 정도 발생하고 사망률이 4.9% 정도 되죠. 그런데 한국은 12,700명이 발생하고 사망률이 2.2%, 치사율 또는 치명률이라고 표현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 이후 사망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5.5%의 사망률, 치명률을 보이고 있는데 유럽은 거의 10%, 15%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프랑스는 18%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해서 이것을 판단해야 되지만 고령의 인구, 사회 문화적인 것, 그리고 의료 인프라, 의료 제도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에 비해서, 이런 수치에 비해서 한국은 2.2%로 낮지만 심지어는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는 0.1%밖에 되지 않는 그런 아주 놀라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언급드렸지만 바이러스 검출률이라는 게 있는데 매년 질병관리본부에서 독감 환자를 검사를 합니다.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독감이 발생했느냐를 검사를 하는데 여러 균주들이 있고 검사를 하면 여러 균주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검사를 해도 약 35% 정도는 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17%에서 14%, 코로나가 발생하는 경우가 5.7%에서 2.9% 정도 되고요. 2020년에는 코로나로 검출되는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여기서 바이러스를 격리하는 과정 또는 치료하는 과정, 방역하는 과정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중국인을 차단한다고 바이러스가 안 퍼지는 것, 방역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미국인을 차단한다고, 또 유럽인을 차단한다고, 또 심지어는 우리 한국인이 전 세계로 나가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차단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이러스 감염을 막지는 못한다. 또 설령 막았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예가 이겁니다. 이 책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런 얘기는 계속 있었죠. 그러니까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분이 총균쇠라는 그 책을 이제 발간을 했는데 이때 나온 얘기가 16세기에 유럽이 중남미를 이제 점령하죠. 그리고 식민지화를 하는 과정에 천연두, 유럽인들이 갖고 있던 천연두가 남미 원주민들, 인디언들한테 전파돼서 인구의 90%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사망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외래 종이 어떤 다른 지역에 들어가서 토종 인구 또는 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로 감염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가지고 멸종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많은 사망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남미는 계속 차단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교류가 있었다면 좀 더 생존의 가능성이 높았겠죠. 우리 지금 또 하나의 그 이야기가 계속 차단을 해서 면역이 발생하지 않는다. 코로나19에 대해서 면역이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질환에 대처할 능력이 없어질 겁니다. 약이나 주사가 나온다고 하지만 그거는 나중의 일이고요. 20세기 초에 스페인 독감이 돌았다 그러고 당시 5천만 명이 사망을 했다 그럽니다. 지금 그 숫자까지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더 주의를 하고 나중에 어떻게 치료해서 갈 것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주의를 기울여서 간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치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지만 2020년 2월 8일 날 제가 생각한 것이 스테로이드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스테로이드는 좋지 않은 약이다 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좋지 않은 약이고 효과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잠시 중단되었다가 영국에서 덱사메타손이라는 것이 스테로이드의 초기나 중기, 중등도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과적이고 사망률을 낮춰줄 수 있다고 보고가 발표됐죠. 이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조금 적절히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 그러니까 2월 달에 이런 얘기가 논란이 되고 있을 때 저는 만약에 내 가족이라면 현재 그 당시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든 또 다른 질환이든 약이 없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소염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스테로이드를 적절히 사용해 볼 것입니다. 또 이런 약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사용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 약물을 사용하는데 또 이제 논란이 되었던 게 면역력을 약화시킨다, 악화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면역력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적절한 염증의 완화로 다른 장기가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나은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굉장히 오랜 동안 논란이 있을 것이고 주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앞으로 몇 년간 변하지 않을 것은 치료약이나 예방접종도 없거나 있어도 기간이 많이 걸리고 효과도 약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임상적인 경험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하는 방법은 휴식, 좋은 음식, 충분한 수면,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비타민C 고용량 요법, 그리고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이에 치료약이나 예방접종 약물이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방이 당연히 중요한데 거듭 강조하지만 개인위생은 당연히 철저히 하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 건강한 사람들이 이 질환에 감염이 되고 면역을 생기고 하면서 숫자가 면역력을 가지는 사람의 숫자가 자연 발생적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격리만을 통해서 바이러스 질환을 극복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절한 약물, 휴식, 면역, 그리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의료 자원을 믿으면 극복이 가능하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의료 자원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인력의 확보, 병상의 확보, 그리고 인공호흡기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바이러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